비료값이 160% 넘게 올랐고 면세유값도 2배 이상 그렇게 올랐습니다. 또 농약값도 농자재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 농사 지어봤자 정말 손에 쥐는 것이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재고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올 가을 수확기 때 정말 대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격리 제도를 시기에 늦게 발동시키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형태의 이슈 K 시간입니다. 밥상 물가는 오르는데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지난해 수확한 벼포대가 농협 창고마다 가득한데요. 재고량이 많으니 올해 수확한 햅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 K 오늘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충식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을 텐데요. 네. 쌀값 우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쌀값 하락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쌀값 하락이 작년보다 약 24%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단지 쌀값이 24%만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해도 8만 1,000톤, 전국적으로 따지면 40여만 톤이 아직도 농협 RPC나 DSC에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쌀값이 지금 얼마 정도 떨어지냐를 소비자들은 잘 체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식당 가면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밥그릇입니다. 이게 밥 한 공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쌀량이 약 100g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g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 지금 현재는 200원 전후입니다. 아, 더 떨어졌군요. 우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네. 300원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요구한 게 벌써 4, 5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입니다. 이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 쌀 가격이 2002년도 월드컵 일어났던 해와 쌀 가격이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노동자가 20년 전 월급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국민 누구나 아마 그렇게는 살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현재 정부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집회한 이유도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아우성이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풍년이라고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쌀값 하락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풍년이라 얘기하는데 작년은 사실 풍년이 아니었고요. 근 5년간 따져봤을 때 평균치 양이었습니다. 평균치. 네. 2020년 우리가 53일간 계속 비가 왔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워낙 쌀 생산량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작년이 마치 대풍인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고요. 거의 평년작이었다고 봅니다. 네. 올해도 약간 평년작에서 약간 이상이거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농협마다 쌀이 많이 차 있는데 그것을 비우지 않고서는 지금 쌀값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부가 쌀값 안정 위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시장 격리를 3차례가량 했습니다. 근데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해요. 시장 격리 방식이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양곡관리법에 따르면은 당해년도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3% 이상 많거나 네. 5% 이상 가격이 떨어지면은 시장 격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할 수 있다 그 문구 때문에 작년에 10월 15일 날 통계청에서 당해년도 생산량을 발표했을 때 재작년보다 30만 톤 이상이 과다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4개월이 흘러간 그때 있어야 시장 격리하겠다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장 가격이 혼탁해져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하지도 않았고 가격도 제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데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면은 효과를 볼 텐데 세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방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호미로 막을 걸 숟가락으로도 못 막는,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부가 법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저희 농민단체가 여의도 올라가서 쌀값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그렇게 시위하는 동안에 당시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쌀값을 잡겠다고 쌀값을 더 떨어뜨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도 했습니다. 그거는 양국부 관리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네. 불법 행위를 정비 고의 관료가 했다는 뜻입니다. 이 농민들이 그럼 요구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있는 농협에 있는 그 쌀 나락들을 정부가 시장 격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농협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가격은 가격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수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그것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시장 격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농업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쌀 문제에 대한 정책과 해법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여름에 송원규 부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도 쌀값이 문제입니다. 쌀값 하락 원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시급한 처방 어떤 게 있을런지요? 네, 정부가 세 차례 시장 격리를 실시한 후에도 지금 하락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 8월 25일 조사에서도 10일 전 대비로 1.6%나 더 떨어졌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쌀값 하락 대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말에 초과 생산량 27만 톤에 대해 파악하고도 때를 놓쳐서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네. 쌀값 하락세를 꺾기 위해서 우선 민간 재고량 파악을 기초로 21년선에 추가 매입을 추진하고 8.15 작황조사, 9.15 생산량 예측을 기반으로 22년선 초과 생산량에 대한 조기 매입이라는 선제적 조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종합처리장 등의 적자에 대해서 농협과 함께 자금 지원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쌀값은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값 대책에 대한 평가와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정부는 이번에 시기를 놓친 정도의 판단 실수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번 쌀값 하락은 목표 가격이란 기준점이 없어진 상태에서 쌀의 수급과 가격을 시장에 맡겼을 때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양국관리법의 허점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데 쌀의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바탕으로 격리 또는 방출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처럼 행정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양국수급안정위원회에서 민관이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대책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는데요. 정부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가 실제로 도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곡물 자급률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인 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밀과 콩 같은 전략적 작물의 자급률을 함께 제고하는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율관세로 들어오고 있는 밥쌀용 쌀의 공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입이나 국내 비축량을 해외 원조를 통해 완전히 격리하는 등의 대책에 대해서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현 정부가 농업 핵심 과제로 식량 주권 확보를 선정했는데요. 이와 같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와 국가 책임성의 강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 처장님, 쌀값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목소리 배제된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쌀을 수매하는 방식인 시장격리제, 양곡관리법은 완전 폐기되거나 완전 개정돼야 됩니다. 네. 이 양곡관리법을 이 상태로 놔두고서는 뭐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라 생각하고요. 모든 기업이 자사 제품을 생산하면은 회사가 가격을 매깁니다. 근데 농민들도 자기가 생산한 쌀을 가격을 정하겠다는 게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인 국민들의 그 가격을 같이 정하는데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전농은 그것을 공정가격제라고 부르고도 있거든요. 공정가격제. 예. 네. 그 공정가격제를 양곡관리법에 넣어서 한번 우리가 실행해보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쌀은 농민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쌀은 모든 농산물의 뿌리입니다. 농촌은 도시, 나라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고 봅니다. 결국 농민, 농촌, 농업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 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 문제를, 쌀 문제를 그냥 농민만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나의 문제, 우리 국민들의 문제라고 보시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